저도 사실 어제요. 네. 전환길 뉴스 아. 그 4월 1일 날 정식으로 오픈하고요. 언론사 제가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했죠. 그리고 예, 예. 유튜브를 먼저 오픈했어요. 어제. 오픈했습니까? 전환길 뉴스. 네, 전환길 뉴스. 전환길 뉴스. 어제 처음으로 영상 하나 올렸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젯밤 10시 정도에 올렸는데 지금 한 12시간 됐네요. 네. 12시간 만에 10,000명 돌파했어요. 오. 10,000명 넘었다 하던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전환기 뉴스 유튜브에 검색하잖아요. 안 네. 떠요. 왜 안 뜨? 아직 안 뜨죠. 아직 안 떠요? 네, 그래서 원래 안 떠요. 아직까지.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꽃보다 전환길 채널을 운영해 왔는데요. 네. 꽃보다 전환길 채널이 제가 아직은 제가 그렇게 안 믿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전환길에 대해서 조회수가 400만 건, 200만 건, 100만 건 막 막 되다가 그랬잖아요. 지금은 10분 1토막 나버렸거든요. 10만도 안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왜 그래요? 누군지는 저는 모르지만 네. 불특정 다수가 일부러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싫어요. 아니면 신고, 불특정 뭐 혐오 뭐 이런 거를 막 누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알고리즘에서 빠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요. 안 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써서 찾아오지 않으면 꽃보다 전환길을 못 온대요. 그래서 제가 전환길 뉴스 어차피 언론사 해야 되니까 네. 새로 채널 개설했거든요. 네.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오셔가지고 여러분 네, 전환길 전환길 오셔가지고 전환길 네. 뉴스도 구독, 꼭 좋아요. 구독. 제가 꽃보다 전환길은 5년 동안 한 번도 구독, 좋아요를 눌러달라는 적이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왠지 좀 그렇더라고, 그 심리적으로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왜냐 알고리즘 안 뜨니까. 구글에서 있잖아요. 좀 뜨게 해주면은 사람 찾아올 수 있는데 네. 찾아오는 거 차단해 버렸더라고요. 제가 구글 뭐 코리아인지 구글에다가 뭐 잘못 보였는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싫어하겠죠. 이재명이나 또는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 뭐 욕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팩트를 알리는 거잖아요. 또 개딸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개딸들을 저격하는 게 아니고 봐라 이재명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떠나가지고 법은 지켜야 되지 않냐. 네. 상식선을 이야기하잖아요. 전환기는 언제나요. 네. 법치를 지켜야 되지 않냐. 이거는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국민에 대해서. 아까도 말 이재명이 뭐 욕했다 치면 아무리 국민들이 지도자 욕하더라 지도자는 국민 욕하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럼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 아빠 똑바로 해봐 하는데 아빠가 아이들을 꾸중하는 게 아니고 막 저주하듯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어른하고 아이는 달라야 되듯이 네. 지도자하고 국민은 또 달라야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는 그런 상징선에서 개딸들이나 또는 이재명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때문에 어쨌든 뭐 구글 이래 알림 기능 차단돼 가지고 이제는 제가 구독, 좋아요, 알림 이걸 제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환길 뉴스에 오시면 근데 첫 번째 주제가 좀 센 거였어요. 뭔데요? 우리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 있죠 작가. 한강 작가. 한강 작가를 좀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영상이 되어버렸어요.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네. 비판하셨거든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보편적 가치를 지키겠다면서 네. 한강 작가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을 촉구하는 국내 문학계 종사가 네. 414명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목적으로 그 작가 한 줄 서명을 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뭐 작가 414명은 뭐 영향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 작가가 그 대표적으로 나섰거든요. 네. 그래서 한강 작가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보편적 가치를 뭐 지키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 사실은. 네. 그게 파장이 크지 않습니까? 파장이 왜냐하면 크죠.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 막 들어가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네. 훼손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라고 했네요. 저는 절대로 그것은요 적절하지 못했어요. 타이밍도 적절하지 않았고요. 그런 표현은 사실은 침묵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한강 작가분께서 노벨 문학상 받은 것은 우리 국민 전체가 영광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자랑이기도 하고 얼마나 참 대단한 겁니까? 다만 그 한강 작가분께서는 그런 본인의 권위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어떤 우리 김연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김연아 같은 국보급의 이런 선수들은 국가를 위해서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편향돼 이래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강 작가분께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있는 데서 압력을 가한 거잖아요. 파면하는 것이 바로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 했는데 저는 한강 작가님께
그래 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측은 보편적 가치를 어긴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2030 세대들이 중심이 되고 대학교 시국선은 뭐 100개 이상의 대학에서 시국선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그들은 뭐가 돼요? 그러면 2030 세대들과 그 시국선을 했던 대학생들은 한강 작가와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한강 작가가 주장하는 생명과 그리고 아까 자유와 평등 이런 가치를 어긴 사람이야? 잘못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한강 작가는 게 이거를 묻겠어요. 이 시국선 나올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자. 네. 모든 피켓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법치주의와 공정과 상식이 살아나길 바란다. 법치와 공정과 상식도 보편의 가치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치에 근거해서 대통령 탄핵되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금 현재 탄핵 당할 위기에 있으니까 직무 복귀해서 이게 우리 주장인데 저도 그렇고 네. 저는 그래서 침묵할 수 없었던 이유가 사실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님에 대해서 천안길이가 감히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네. 저도 침묵할 수 있잖아요. 굳이 하지만 저는 저를 뭐 어떻게 보면은 저도 2030 세대들의 제 제자들이니까 그렇죠. 그들에게 더 심하게 표현하면 한강 작가님은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는 그 2030 세대들과 시국선한 많은 대학생들에게 비수를 꽂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 청년들에게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요, 한번 보십시오. 자, 아마 저는 아마 한강 작가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법인 가치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것은 내란이다. 그 자체부터 빽대 은하잖아요. 왜냐하면 왜 비상계엄 내란이죠? 비상계엄은 국가재난 시에 대통령의 고유권한 헌법 77조에 보장된 헌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내란죄에 대해 수사 중에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또 중학교 사회칙에 나온 표현을 바꾸면은 원래 법정에서 판사가 형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정과 사범에다가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 범죄자라 말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1심 재판도 선고받은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내란죄라 하더라도. 예. 하지만 한강 작가님께 묻겠습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그럼 왜 내란죄가 되죠?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강 작가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편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빽대에 어긋난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왜? 중학교 사회칙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아직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이라 말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시키고 난 뒤에 탄핵 과정이 뭐예요? 탄핵시킬 그 전에 우리 이제 알게 됐지 않습니까? 29번의 탄핵. 거기다가 이유 없는 탄핵이잖아요. 이미 밝혀진 것은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기각, 감사원장 기각, 검사에 대한 기각, 방통위원장 기각, 9대빵으로 다 기각됐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국회에서 29번의 국민이 부여한 권한 이상의 행정을 마비시키고자 했던 29번의 탄핵, 그것이 과연 그러면 보편 타당하고 과연 아까 그 한강 작가에 의하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건가? 물어보고 싶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일어난 일이 바로 공수처에서 내란 수사권이 없는데 억지로 수사했다가 지금 중앙지법으로부터 거꾸로 고발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영장 판사를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사회칙에 나오는 입법부에서 법을 만드는데 사법부의 이순영 판사가 영장 발부하면서 형법 예의조항을 써놨다고요. 네. 이거는 삼권 분립에도 어긋나는 사회책도 교과서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과연 바람직한지 한강 작가님께 묻고 싶어요. 과연 공수처의 이런 불법적이고 부당한 수사, 부당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과연 이게 법치를 어기는 것이 보편 타당하고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식이라면은 그 헌법재판관 안에 8명 중에서 이미선 재판관은 자기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대통령 퇴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계선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대통령 역시 퇴진과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 가치라면 보편 타당하려면은
바로 그런 사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당연히 양심이 있다면은 이 양심도 보편적 가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재판 회피 신청이 맞죠. 하지만 그 둘은 전혀 회피 신청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문영배 또한 도덕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회피 신청 안 하잖아요. 네. 이재명하고 친하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런데 재판 회피 신청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한강 작가님께서 답변하셔야 되죠. 이것이 과연 양심이 어긋나고 있는데 그 헌법재판관들이 왜 침묵하냐고. 예? 그리고 허영 교수님, 대한민국 헌법최고위원회 허영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헌법재판 진행 과정에서 10가지 위법사항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요. 이런 위법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우리 헌법에서 금방 한강 작가님의 주장에 의하면 대통령을 파면시킨다 하려면은 헌법에 따라 파면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법률에 따르는 것이 그게 맞지 않나요? 네. 그런데 위법사항이 10가지 있고 이렇게 불리한 재판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치도 없는 뻔뻔스러운 이런 거잖아요. 재판 회피 신청 안 하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이 보편적인 그쵸, 가치를 가치다.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납득을 시켜주세요. 저는 이렇게 법치를 어겨도 되는 것이 보편적 가치인지 그리고 불리한 재판관들이 양심이 어긋난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인지 저는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한강 작가님께 답변하십시오. 왜냐하면 한강 작가님께서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통령 탄핵 파면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2030 세대들과 그리고 시국선한 대학생들 전환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보편적 가치, 자유, 평등, 생명, 뭐 인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네.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뭔데?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 보편적 가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데 그리고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고 있는데 왜 한강 작가님께서는 이런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적의 반대편에 쓰게 했지 않습니까? 네. 예? 너희들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왜? 한강 작가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이 바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우리 반대편의 사람은 그 보편까지 어기는 생각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대통령 파면시키면 안 된다는 사람들은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들이 비수를 꽂은 거잖아요. 이거는요. 거기다가 저는 아쉽습니다. 뭐냐면요. 분명히 한강 작가님께서 또는 413위 작가들은 사과를 했어야 됩니다.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왜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청년들, 2030 청년들은 보편적 가치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자유, 민주주의 얼마나 보편 타당하고 보편적 가치입니까? 거기다가 법치를 존중하자. 그리고 공정해야 된다. 이게 보편적 가치 아닙니까? 네. 이걸 실현하는 우리들에게 빗으로 꽂은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네, 어? 네, 네.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첫 번째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 이제 선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벨 문학상 받았다는 그 권위를 이용해서 헌법재판관에게 압력을 가는 거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때 시국선 합니까? 왜 시국선 하죠? 저는 그래도 두 번째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이거는 헌법재판관들이 부당한 압력을 넣는 것이다. 413위의 작가도 마찬가지고 특히 노벨 문학상이라는 그 권위, 그 위상을 아신다면 적절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세 번째 네. 좀 경솔했다고 생각하는 게요. 차라리 제가 한강 작가라 했다면 적어도 노벨 문학상 받은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작가라면 네. 이런 분열될 때 어느 한쪽 편을 든 것이 아니고 상대방 편에 비수를 꽂는 게 아니고 차라리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 국민이 막 분열될 때 국민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 다시 하나로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국가를 발전을 위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 작가님의 명성과 권위를 활용해서 국민들이 대통합을 호소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네. 저기 잠깐 강사님 저는 이 꽃과 관련해서 저도 한번 어느 그 석학에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DJ 정부 때 장관을 지내셨고 아주 고위 인사입니다. 좀 실명을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네. 그래서 이 한강 작가와 414명 네, 414명. 이분들의 문학의 종사자들의 윤석열 피소초인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작가 한 줄 설명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존중한다. 그분들이 뭐 의견을 낼 수 있는 건 존중하는데 한강 작가에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명과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라고 얘기했고 훼손되지 말아야 할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존중을 하는데 나는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한테 문재인 정부 시기에 강제 북송 탈북민 사건도 있었고 북한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있었다. 그것을 보면 그거야말로 생명과 자유, 평화의 가치가 정말로 훼손된 일이었는데 그때 한강 작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언급한 일을 내가 찾아본 것이 없다. 과연 그러면 그것은 보편적 가치를 어긴 일이 아니냐. 그것은 생명과 자유의 평화의 가치를 훼손한 일은 아닌가. 왜 그때는 한강 작가는 언급하지 않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지는 않았느냐. 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웠다. 저랑 뭐 비슷하네요. 저도 동감입니다. 뭐냐면요. 과거에 한강 작가님도 그렇고 많은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싶어요. 뭐냐면요. 그들이 주장했던 게 언제나 자유 그리고 뭐 법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그 당시에 탈북민을 북한으로 보냈잖아요. 그럴 때 왜 인권 보편적 가치를 주장했는 한강 작가님은 침묵하셨습니까? 왜 침묵하셨죠? 왜냐하면은 탈북에서 자유를 찾아서 왔잖아요. 보편적 가치를 찾고 싶어서 자유를 위해서 남한으로 억지로 목숨 걸고 내려왔잖아요. 그 사람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불구덩이로 집어넣고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 사람요. 그냥 이런 사람에 대해서 왜 그러면 한 생명이니까 뭐 가치가 없다고? 아니지요. 한 생명은 천하만큼이나 소중합니다. 적어도 인권이나 우리가 생명에 대한 가치 이런 보편적 가치를 논할 때는 한 생명도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다 사지로 내몰았다 이럴 때는 왜 침묵하셨냐고요. 막 답변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왜 그럴 때 선택적으로 분노하냐고. 그럴 때는 침묵하다가 이거는 정치 성향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거는요. 네. 자, 드디어 또 흥분을 좀 화가 좀 나셨는데 잠시 좀 보편적 가치 그런 말 함부로 꺼내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면요.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거 문학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상상이 뛰어나고 훨씬 더 책도 많이 읽고 훨씬 더 유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저는 역사 강사입니다. 역사 강사로 좀 전에 제가 던진 메시지는 제 상상력이 아니고요. 문학재산의 역사 강사로서 팩트, 역사는 무조건 팩트로 말해야 됩니다. 팩트로 말하고 팩트에 근거해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비상기업과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팩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선관위 문제들, 헌법재판소 문제들, 서부지법의 영장 문제, 그리고 선관위의 수많은 비리들 이런 것들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봐달라고 저는 요청을 아까 드린 것이죠. 그렇죠. 네. 물 한 잔 예, 드십시오. 저는 목을 좀 축이시고 성대 망가지십니다. 흔히 지식인이라고 말하는 분들한테 저는 지식인 클래스도 안 되지만은 지식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한테 제발 좀 은행이 일치하도록 좀 말하라고요. 책에서는 그렇게 쓰고 말은 다르게 하고 행동은 또 다르게 하잖아요. 균형감을 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식인이라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사람들은 윗선자. 최소한의 균형감은 가져야 됩니다. 그럼요. 다들 윗선자죠. 말은 인권 해놓고는 사실상 인권 문제 사실에 따라 침묵하다가 자기 정치적인 성향이 비슷할 때는 목소리 내고 인권인 양, 자기가 뭐냐 정의의 수호신인 양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윗선자들입니다. 물 드셨어요? 네. 네. 물 드신 거 맞죠? 그래서 어떤 전환길 뉴스에 그 영상을 첫 번째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 올릴 때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정말 조심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올리자마자 그 한강이라는 건드려서 안 될 노벨 문학상 작품 받은 분인데 감히 제가 왜 건드렸겠어요? 좋다. 한강 작가님을 지지하는 분도 지지하지 않든 간에 저를 욕할 사람 해라. 대신에 저는 분명히 한강 작가님과 반대편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청년들 2030 청년들이 주장했던 법치와 공정과 상식에 대한 이런 보편적 가치도 저는 대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욕먹더라도 제가 영상 올린 거예요. 저도 국민들이 평가하겠죠. 저도 조심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또 하셨어요?